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에 검찰에서 고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 창업자가 실제로 시세 조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이를 보고받고 묵인 또는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센터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제 경영쇄신위원장도 맡고 있죠.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대두하면서 실제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카카오하고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하고 좀 얽힌 악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악연인데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 10일 날 아침에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가 검찰에서 20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들이 주르륵 쏟아졌거든요. 7월 9일 날 아침 8시에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7월 10일 날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완전 밤샘 조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도 높은 조사를 김범수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시계 바늘을 23년도 작년 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작년 초에 그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이 SM 인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 SM 경영진들하고 손을 잡고 있었고 하이브는 그 SM의 창업자인 그 이수만하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하이브가 먼저 이제 선빵을 날리죠. SM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으로 해서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제 SM 주주들한테 12만 원의 주식을 좀 우리한테 넘겨다오 하는 공개 매수. 지분을 그렇죠. 예, 지분 25% 사겠다. 근데 그 당시에 SM의 주가 움직임은 이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 선이 지금 12만 원 선입니다. 이게 이제 공개 매수 시작한 첫날이거든요. 2월 10일 날. 12만 원에 주식 사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꿈틀꿈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 주가가 빵 뛰잖아요. 이 이틀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2.9%를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뻥하고. 그래서 이렇게 튄 날 요거.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푹 떨어지면서 이제 허우적대요. 허우적 하다가 공개 매수 마감 하루 전날인 2월 27일 날 그레이고라는 회사가 또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 그레이고는 원아시아하고 카카오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공개 매수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날 주가가 엄청나게 튀잖아요. 이날 카카오 측, 다시 말해서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한 4.9% 정도 대량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보다 주가가 높아지면서 공개 매수에 실패하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주가 움직임 패턴이. 그러면서 금감원에 진정을 하니까 금감원에서는 이제 특별사법경찰, 금감원 특사경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시켰고 그래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여러 사람을 혐의자로 넘기는데 그 누구냐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하고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두 사람을 시세 조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다가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배재현하고 지창배가 공모를 했다는 거죠.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떠받쳐가지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건데 지금 하이브 공개 매수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패하고 그 뒤에 카카오가
15만 원의 SM 공개 매수에 들어가서 SM 인수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SM 인수에는 성공했지만 지금 시세 조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왜 그 우리 김범수 영어 이름으로 브라이언이죠. 왜 브라이언이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느냐? 이 카카오 내부자가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통해서 브라이언이 그 SM 주식과 관련된 뭔가 컨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브라이언의 컨펌이 났다는 이야기를 배재현이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면서 도대체 김범수가 어떤 컨펌을 했다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뭐 배재현하고 지창배는 기소가 돼서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7월 5일 날 금요일 날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을 했던 이준호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준호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한 첫날인 2월 10일 날 내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배재현과 지창배의 통화를 연결시켜줬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연결시켜줬는데 그때 배재현이 지창배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SM 주식을 1,000억 정도만 사달라. 다른 두 군데에도 1,000억씩 부탁을 해놓았다. 이 정도면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깨질 거다. 그리고 그레이고한테 이게 잘 되면 그레이고한테 SM과 카카오엔트의 굿즈 사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창배한테 이야기를 했고 지창배가 그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죠. 펀드를 증액을 해서 다음 주쯤에는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빼박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이면 이건 빼박이죠. 분명히 이제 공모를 했다는 거는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준호가 또 이제 추가적인 증언을 뭐를 했냐면 그래서 원아시아가 2월 16일하고 17일 날 SM 주식을 샀는데 우리가 앞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푹 하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창배가 열받아 가지고 이준호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배재현이 다른 곳에서도 다른 투자자들도 SM 주식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나만 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창배가 이제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다는 거죠. 이준호한테. 손실보게 생겼어. 그렇죠. 예. 손해보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준호가 배재현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지창배가 컴플레인을 제기를 한다. 그러니까 배재현이 뭐라고 이준호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브라이언의 컨펌이 났다. 그래서 공개 매수도 할 거고 우리가 주식도 살 거다. 그리고 나중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원아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SM 지분을 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블록딜로도 SM 지분을 사줄 수 있다. 원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배재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이준호가 지창배한테 전달을 해줬다는 겁니다. 브라이언 컨펌 났다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 컨펌 났다는 물론 이거는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거지만 재판 증언하기 전에 이미 검찰 진술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브라이언이 컨펌 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브라이언한테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김범수 소환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김범수를 9일날 소환을 이제 했는 건데 배재현하고 지창배 변호인 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궁금합니다. 네, 이 변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준호의 증언이 이게 허위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의 시세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이브하고 카카오 간의 표대결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장내 매수를 한 거다. 자, 그런데 왜 이준호를 의심하냐면 이 카카오 엔터가 2020년에 그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매수해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준호의 부인이 이 바람픽처스의 최대 주주예요. 이 부인이 유명한 또 연예인이기도 하죠. 예, 유명한 연예인, 뭐 탤런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준호한테
야, 바람픽스에서 고가 매수 의혹을 가지고 세게 압박을 하니까 이준호가 검찰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 검찰에서 진술해주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이 변호인의 의심이죠. 그러면 이 변호인의 의심이 아무 근거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자,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창배하고 배재현을 스피커폰으로 연결시켜줬다. 야,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배재현이 이준호한테 전화를 했어. 네. 야, 옆에 지창배 회장하고 같이 있지. 그러면 예 하면서 지창배 회장한테 좀 바꿔주세요. 그치, 배재현 대표입니다. 전화 통화해 보시죠. 이게 일반적인 거지. 거기서 뻥 하고 스피커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네. 듣고 있고 두 사람 간에 통화를 한다. 이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그 그나마 되게 다음에 이렇게 중요하고 은밀한 대화를 그렇죠. 공개적으로 자기가 했다는 것이 좀 스피커폰으로 이해가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연결시켜줬다는 거. 그게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게 네. 변호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공개 매수 마감이 2월 28일이란 말이에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감인데,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면 2월 28일 근처로 공개 매수 기간의 뒷단으로 가서 원아시아가 지분을 사야 되는 거지. 16일하고 17일 날 원아시아가 샀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개 매수의 앞단인데 이렇게 일찍 공개 매수를 지분을 매수하는 거는 이건 좀 뭔가 좀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주주들은 공개 매수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그렇죠. 결정을 주주들은 했다니까요. 공개 매수 마지막까지 이제 좀 쪼은단 말이에요. 주가 이게 움직임을 봐가면서. 근데 앞단에서 그냥 원아시아가 사버렸다? 뭐 실탄을 막 충분히 갖고 막 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야, 이준호 네가 증언하기를 카카오하고 원아시아는 시세 조정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하면서 배재현으로부터 SM 주식을 사라는 오더를 받은 카카오엔트는 공개 매수 저지 시세 조정 목적 없이 그냥 증권사 직원한테 일임해가지고 그냥 시세대로 샀다? 카카오하고 원아시아는 시세 조정 목적으로 공개 매수 저지 목적으로 샀고 너네 카카오엔터는 배재현이 이렇게 사라해서 샀으면서 공개 매수 저지 목적 없이 그냥 시세대로 샀다? 네.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 이게 모순적이지 않느냐? 2월 10일 날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배재현이 보고하기를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대항 공개 매수나 아니면 블록딜이나 뭐 장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서 무슨 공개 매수 뭐 시세 조정 이런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보다 한참 앞서서 2월 7일 날 카카오하고 SM이 그 사업협력 계약서 초안을 만들 때 그때 SM이 굿즈를 생산하면 이 그레이고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그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준호는 2월 10일에 스피커폰으로 그 대화가 오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3일 앞서 그거보다 이 내용이 그렇죠. 오갔다는 3일 거네요. 앞서서 카카오하고 SM 간에 야, 굿즈 사업은 그레이고한테 좀 뭐 주자 이런 식으로 초안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뭐 2월 10일 날 둘이서 통화하면서 뭐 지분 매수해주면 굿즈 사업권을 줄 수가 있고 이건 뭔가 시간적으로 안 맞고 또 이준호가 계속 검찰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을 해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람픽스스 그 조사 압박 때문에 네. 번복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주장도 나름 이게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김범수를 소환해서 네가 컨펌을 한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밤샘 고강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조정에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배재현이 하는 것을 묵인했느냐 또는 배재현한테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배재현이 이거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네가 승인을 해줬느냐 이걸 이제 김범수를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뭐 안 칠 수도 있고
뭐 또 재소환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시간 동안 엄청나게 이제 김범수를 쪼은 거죠, 검찰이.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하고 카카오 간에 악연이 있다고 좀 하셨죠? 묘한 이제 악연 그걸 말씀드릴게요. 올해 5월 31일 날 검찰 인사를 보면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장에 이제 장대규 검사가 임명이 돼요. 장대규 검사는 뭘 하고 있었냐면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나가 있던 장대규 검사를 5월 30일 날 검찰 인사에서 금융조사 2부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어떤 이제 사연이 있는 거냐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있잖아요. 카카오 이제 택시 가맹 사업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감원 감리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을 해서 감리를 했고, 자, 감독원은 고의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위원회가 열렸어요.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를 열었는데 감리위원들의 의견은 회계 기준 위반은 맞는 것 같다. 네, 의견이 일치했는데 이게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감리위원들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어요. 근데 이 장대규 검사가 당시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 감리위원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을 다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7월 17일 날 증선위가 이제 열리거든요. 이 증선위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증선위가 이거 고의분식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고의분식으로 결론 나면 검찰 고발되면 이 사건이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 장대규 부장검사 소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장대규 부장은 빠삭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카카오로서 굉장히 장대규 부장은 부담스럽겠네요. 뭐 감리위원 활동하면서 금융위 법률자문관 할 때 이게 다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네. 다 들여다보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증선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고의 분식이다 그러면 장대규 검사 그 소관 금융조사 2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그동안에 수많은 끝없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어 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또 주식 먹튀. 이거 카카오페이 상장한 직후에 경영진 7명인가 8명이 대규모로 스톡옵션 행사에서 수백억 원어치 주식 매각했다가 엄청난 그 시장의 질타를 받았잖아요. 몇 명은 잘리기도 했고 22년 10월 달에 카카오 남궁훈 대표 내정자가 카카오 주가 15만 원 안 되면 무조건 최저임금 받겠다. 15만 원 될 때까지 괜히 주가 15만 원 또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5만 원도 안 되는 주가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22년 10월 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되고 또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 내부 쇄신하겠다고 김정호라는 분을 경영지원 총괄로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또 임직원들하고 뭐 폭언 욕설 논란을 일으켰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계속 카카오 내부 문제를 폭로를 하고 카카오는 골프 때문에 망한다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카카오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김범수는 경영쇄신위원장으로 하고 또 정신화 대표로 카카오 대표로 교체를 하고 뭔가 이제 막 쇄신하고 바꿔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소환돼 버리고 이 사법 리스크에 지금 허죽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뭐 좀 안타까운 그런 또 저 문제에 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네, 카카오를 둘러싼 잡음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네요. 브라이언 컨펌 났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지에 대해서 네, 관심이 네.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카카오가 지금 벌리고 있는 각종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되게 중요한 사안인 예, 만큼 그렇죠. 앞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뭐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지금 불거질 가능성이 말씀하신 대로 있죠. 네. 네. 앞으로의 카카오의 항배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